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 9월 1일, 9월달 첫날인데요. 신문에는 어떤 주요 뉴스들이 났는지 한번 좀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사회 뉴스인데요. 내년도 예산이 604조 원으로 확정 발표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해인 2017년 예산 400조 5천억 원보다 203조 9천억 원이 그냥 한 50.9%가 늘어난 예산입니다. 이 코로나 위기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이 돈을 풀어서 이 코로나도 잡고 이 경제를 풀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인이 이 출소 후에 이 전자발찌를 끊고 그리고 또 다른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또 발생을 해서 이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죠. 그래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이게 과연 얼마나 소용성이 있냐 뭐 이런 논란이 지금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한 그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요, 이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3년 내에 이 재범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런 연구 결과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이 성범죄 범죄 이해인 정가 14번 강모 씨라고 하는데요. 이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자들에게 이 폭언과 이 박길질을 또 해서 이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이 사형제도가 없는 한국 사회에서 이런 모렴치한 이 범죄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지금 고심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청소년 문제도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10대 학생들이요, 60대 여성에게 이 담배를 사달라며 괴롭히는 사건이 발생을 해서 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담배 요구가 또 처음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10대 학생 4명, 그러니까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인데요. 나무를 파는 60대 여성을 조롱을 하고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가 된 것입니다. 네, 뭐 그 영상 뭐 한참 화제라 뭐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60대 노인 괴롭힌 것이 이번이 한 번이 아니라고 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의 주요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지금 국회에서 한참 노래다 한 달간 미뤄진 상태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박경미 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허위, 보도,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합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처리 일정 합의에는 환영의 뜻을 보였지만 법 개정 추진에는 이 찬성의 뜻을 보인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정부가 9월 6일부터 제5차 재난지원금을 풀기로 했죠. 그래서 전 국민의 88%가 이제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씩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주 자격이나 결혼 이민자를 제외한 일반 이주민, 그런 외국인들은 모두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주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 하면서 이주 인권 단체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요, 이주 인권 단체 200만 이주민 중 170만 명 재난지원금 못 받아 이렇게 규탄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일 날 이렇게 촉구 행사를 가졌습니다. 난민 인권 네트워크, 이주 노동자 평등 연대 등 이주 인권 단체들로 구성돼서 공동 성명을 냈다는 것인데요. 그 내용을 좀 보면은요, 지난해 코로나19 초기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차별, 재난지원금 배제, 긴급 고용지원금 등 각종 지원 정책에서 이주민 차별이 이어졌고 문제 제기와 항의가 계속되었는데 왜 아직도 차별과 배제를 고수하는가? 지원금 이주민 배제를 강력하게 규탄을 하며 재난지원 정책에서 이주민을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진정인으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를 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지난해 11월 이를 기각을 했다.
긴급 재난지원금 사업은 일회성이고 정부의 시혜적 정책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여 사업 시행 주체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있다는 것이 이제는 인권위가 기각을 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에 난민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난민은 추가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권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앙정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이 난민도 포함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주 인권 단체들은요, 일을 하고 근로소득세나 주민세, 지방세, 각종 간접세 등을 내며 방역의 책임과 의무도 함께 지는 이주민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도 동일하게 겪고 있다. 피해를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를 진작한다는 의미의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이주민이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차별과 배제를 거두고 이주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평등하게 지급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네, 제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 제가 앞서 이 방송으로도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방문 취업 재외 동포 이 체류로 있는 동포분들도 이번 재난지원금을 지금 뭐 정부 차원에서 지급되는 거 한 차례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요. 네, 어쨌든 뭐 이 대선을 앞두고 뭐 표 계산으로 인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소식이 있어서 좀 전해드립니다. 이 서울 영등포구나 이 경기도, 네, 이게 미등록 외국인, 그러니까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까지 포함을 해서 얀산 백신을 무료 접종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9월 18일까지 이 보건소 접종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접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얀센 백신은 1회 접종으로 이 접종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 신속한 접종이 가능한 백신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미등록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간서에 이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속이라든가 강제턱어 뭐 이런 염려는 하지 않고 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전하고 있습니다.